성적보다는 나다움을 먼저 찾아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박태땡 친구를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요. 네. 제가 쓴 책 안에 사례로도 기록되어 있는 친구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인천기계공고 다닐 때 기계과에서 성적이 좀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외아들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던. 그래서 홀어머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성장시켰던 친구였죠. 근데 당연히 그 정적이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친구죠. 소위 인서울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이제 장시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성향상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이 아니라 거제도에 있는 멀리 중무업에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하는데 도와줬어요. 네. 그 사이에 그 어머님과 저와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나빠졌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고민이 걱정이 네.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거의 왼수같이 생각을 진짜요? 하셨겠죠. 그런데 그 생각은 곧 깨집니다. 가서 아이가 정말 만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사례로는 그 친구가 군에 가기 전까지 그걸 꼬박꼬박 월급을 이렇게 모아서 저한테 통장을 쓱 내미는데 이게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고졸이었지만 선취업 후 학습으로 사내대학에서 부산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쭉 생활을 하고, 생활 중에 이제 생산직이다 보니까, 현장직이다 보니까 네. 그거 주휴수당, 주수당, 월차수당 이런 걸 다 모아서 수당 대신에 휴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모으면 한 달 정도가 돼요, 1년에. 그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요.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근데 이 해외여행도 얘가 도전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MTB 자전거로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책으로 엮어서 여행 작가가 되죠. 더군다나 이 인세를 100% 기부하는 거예요. 후배를 위해서. 와. 이런 사례 괜찮을까요? 야, 진짜 너무 멋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성적에 맞춰서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나다움을 찾아서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태 이제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뭔가 나다움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교육 현실에서 그런 생각할 겨를을 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뭐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 300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 300 프로젝트는 옛날 영화에서의 300이라는 영화가 아니라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을 만나고 또 100개의 글을 쓰는, 그래서 이 300개가 100배 모든 스펙을 초월한다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읽고 제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그거는 성인 버전이니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30 프로젝트, 즉 그거에 10분의 1 정도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10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디지털로 온라인상에다 데이터를 쌓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어렵다면 333 프로젝트, 즉 자신의 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책 3권을 읽고 네. 그걸 리뷰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디지털 세상에다가. 그리고 또 전문가 또는 선배를 만나서 또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자기 관심 분야의 선배, 멘토 또는 뭐 롤 모델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찾아서 글을 쓰거나 또는 뭐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쌓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고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본인이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는 서서히 읽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는 소위 좋아요, 댓글 뭐 이런 부분이 달게 되고, 뭐 비평 내지는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소화만 할 수 있으면 그걸 적용을 해서 나의 글들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훈련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소위 별명으로, 별칭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진지하게 읽게 되고, 독자를 위해서 뭔가 자신 표현도 하게 되고, 이런 등등의 사고가 깊어지면서 소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네. 병행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야,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을 만나고 100개의 기록을 남기면서 진로를 탐색한다. 와, 이 프로젝트만 잘 거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은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나요? 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네요. 이 친구도 박땡서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학기 1학년 초기에 왔을 때 정말 학업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학교만 오면 늘 엎어져 자고, 그리고 보건실에 가서 누워 있는 게 다반사.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교류도 없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접근을 제가 상담교사니까 했죠. 서서히 하면서 좋아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뭐야? 그러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제서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경험이 있었어? 얘기하면 그나마 책 읽는 거를 좋아한다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333 프로젝트 제가 운영하는 동아리에 뭐 같이 해볼래? 읽은 책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의외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는 약간 격리된 생활을 했지만 글로서는 이제 노출이 되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저 아이가 이런 아이였어? 그러면서 글로 또 소통을 아이들끼리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333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2학년 때는 10을 진행을 해요. 네. 그 처음의 글과 2학년 때 후반부의 글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와요. 와. 출판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긴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명료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그거에 글을 옮기다 보니까 면접 때 이 성적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는 이 친구잖아요. 네. 바로 면접에 불러들이는 거죠.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냥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 블로그 주소를 했는데 인사 담당자는 그걸 읽게 된 거고, 읽게 되다 보니까 뭐야 이런 친구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불러들여서 대답하는데 그 대기업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암기한 거 이야기하느라고 긴장하고 바쁜데 이 친구는 실제 한 사례를 질문하잖아요. 네. 그러니 뭐 당연히 읽었던 책 또는 만났던 거 뭐 등등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뭐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네. 대졸자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교육할 필요도 없고, 너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네 후배는 믿을 것 같아. 후배 2명을 추천해 줘. 추천을 했는데 바로 그 두 친구도 합격을 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 친구가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와, 저 지금 거짓말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도 진짜 지금. 돋았어요. 무슨 진짜로. 영화 뭐 한 네. 이야기처럼. 네, 와. 이런 사례가 좀 더 이 OBS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알려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